네, 안녕하세요. 호구 153 교육강사 김민지입니다. 이번 9차 시는 룸메이드 기본 소양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근무를 하시면서 지켜야 할 에티켓, 매너와 자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좀 딱딱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근무를 하실 때 꼭 지켜주셔야 하는 직무 수칙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한 번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무하시게 되는 공간은 아무래도 고객과의 접촉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고객이 이동하는 동선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고객분들하고 또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지켜주셔야 할 에티켓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에티켓은 바로 큰 소리로 말하지 않기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을 복도에서 마주친다던가 또는 어제 재미있는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복도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시는 분들을 뵙곤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는 그렇게 크게 얘기한 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시던 고객님들께 그 룸메이드 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서 불만으로 또 제기가 됐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다니는 동선들은 고객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조금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실 때에는 우리의 휴가 공간이나 직원들 전용 공간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전화 에티켓입니다. 계속해서 핸드폰을 쥐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의 신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최대한 고객 동선에서는 사용하지 않아 주셔야 된다는 거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가끔씩 휴대폰을 객실에 두고 나오게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내 핸드폰 잘 챙겨주시고 고객 동선에서 사용하는 거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복도 통행입니다. 우리가 카트를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서 고객님께 불편함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체크인 시간이 임박해서 다가올 경우에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시는 고객님들의 동선에 또 불편함을 줘서 그걸로 고객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 배려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복도 이동을 하실 때에도 비춰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로 호텔 재산이라는 부분을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호텔이다 보니 비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메니티라고 얘기하게 되는 샴푸, 린스, 로션 세트, 이런 것들이 항상 내가 근무하는 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나도 이번에 여행 가는데 이거 하나 좀 가져가 볼까?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도 해요. 그리고 고객들이 이거 제품이 좋다는데 진짜 좋은가? 나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첫 번째, 호텔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고객이 비용을 지불한 데 포함이 되어 있는 고객 이용 물품입니다. 그래서 객실 비품, 호텔 재산이고 이건 고객 이용 용품이다라는 걸 한 번 더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고객 물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룸메이드 역할 말씀드렸었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체크아웃을 한 고객이 물품을 두고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 지갑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휴대폰이라고 했을 때는 두고 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데, 예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고객이 그냥 끄적여 놓았어요. 영수증에. 그거 당연히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비즈니스상의 연락처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막 와서 쓰레기 어디다 버렸냐, 왜 그 내 건데 버렸냐, 이랬던 불편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 물품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 작은 메모, 작은 영수증 하나더라도 한동안은 그걸 내 선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꼭 보관을 해서 고객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크아웃을 하지 않았던 고객님들의 객실을, 연박을 하시는 분들의 객실도 청소를 하게 될 때에도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내 맘대로 물건을 옮겨놓는다든지 버리는 행동들은 꼭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에티켓 지켜주신다면요, 직무를 하실 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인사입니다.
우리가 MO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리면서 고객님을 마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객실을 재정비할 때 또는 이동을 하다가 고객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고객 응대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훅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해야 되겠죠. 인사는 첫 만남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 여기 일하는 직원이에요. 편하게 쉬었다 가세요. 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이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60대 경비원 한 분의 미소 띤 인사 한마디로 대학 캠퍼스 전체가 환하게 뒤바뀐 곳이 있습니다. 아침 인사 한마디가 만든 작은 기적,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대학 경비원 고근세 씨의 별명은 인사천사입니다. 서비스업에 일했던 고 씨는 지난해 초 대학 경비원으로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썰렁한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밝게 인사를 하면 학교 분위기도 좋아지고 모든 면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서. 처음에는 별난 아저씨로 소문났지만 고 씨의 인사는 행복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항상 깍듯하게 인사해 주셔가지고 되게 저도 오히려 아침마다 밝아지는 것 같아요. 고 씨의 인사에 감명받은 학생들은 직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이 인사를 통해서 학교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 씨의 인사는 어느덧 학교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또는 이분이 오셔서 처음에 인사하기 시작한 그 기간하고 요즘을 보면 학생들이 너무 달라졌어요. 학생들과 40년 나이 차이를 넘어 스스럼 없이 지내는 고 씨. 이제는 모두 인사말을 따라합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인사가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인사 하나만으로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전체의 에너지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이 비록 인사일지라도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요즘의 인사법은 그래서 눈인사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목례를 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인지해줬구나, 나를 환영해주고 있구나 라는 메시지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인사, 이것이 고객과의 소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사에서는 꼭 눈인사, 무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뿐만이 아니라 고객님이 요청하는 것 또는 물어봐 주실 때 그때에도 그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인사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빈번하게 고객분들이 안내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부대 시설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할 거예요. 여기 3층 야외 수영장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안녕하세요. 네, 수영장 말씀이세요? 수영장은요. 손으로 이제 지칭해 주면 좋겠죠. 우측 엘리베이터로 타시면 더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객님이 인지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근데 이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카트를 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기 우측이 우측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제일 잘못된 제스처 중에 하나가 턱으로 방향을 지시한다든지 또는 나쁜 의도가 있진 않은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검지손가락만 펴서 저쪽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존중감이나 어떠한 이런 만족도에서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 안내를 할 때는 5손에서 이렇게 예쁘게 붙여서 안내하는 방향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직원분들이 이럴 일은 없겠지만요. 고객분들이 가끔은 또 사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 일하면은 얼마나 돈을 벌어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고객님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내 이제 기밀이다 보니
너무 사적인 얘기라든지 급여나 팁 이런 관련해서는 고객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다 보니까 정확히 안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사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사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방향을 안내하고 고객의 어떠한 질문에 답하는 것들을 전체 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자세입니다. 제가 빈번하게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전문적이게 보이는, 전문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실제 보여지는 것만으로도요,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호텔에서는요, 근무하는 직무에 따라서, 내가 담당하는 직무에 따라서 복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프론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자켓까지 다 입고 계십니다. 시금파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중식당이냐 한식당이냐 뷔페에 따라서 조금씩 복장이 또 달라요. 그리고 또 하우스키퍼 분들, 우리 룸메이드 분들, 여성분들, 남성분들 옷 다르죠. 그리고 벨보이들 다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왜 복장을 다르게 하느냐? 말하기 이전에 우리 직원들끼리도 소통이 되고요. 고객분들이 봤을 때에도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시각화의 서비스입니다. 거기서 이제 복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바로 헤어스타일까지겠죠. 그래서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주시는 게 여성분들은 좋을 것 같고요. 남성분들도 아무리 어떤 개인의 취향이 중요한 시대라고 해도 이런 룰을 좀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톱도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룸메이드님들이 근무를 하실 때에도 당연히 이렇게 손톱이 길고 막 파츠 이런 거 네일 붙어 있으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시고 머리 스타일, 손톱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용모, 자세 이런 부분들을 재점검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룸메이드로서 근무를 하실 때 어려움 없이 전문적인 정말 프로페셔널한 이미지가 연출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여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룸메이들의 기본 소양을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요. 내용 정리를 통해서 우리 에티켓 다시 한번 숙지해야 된다는 거 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사가 결국은 고객과의 소통이다 라는 부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분께 짧지만 소통이 이루어질 때는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9차 시는 룸메이드의 기본 소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10차 시는 불만 고객 응대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